안녕하십니까. 한화솔루션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한화솔루션의 발표 후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전화기 버튼의 별표와 1번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화솔루션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하나솔루션 CFO 정원용입니다. 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솔루션의 2025년 4분기 및 연간 실적과 재무 현황, 그리고 사업 부문별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사의 2025년 4분기 실적입니다. 실적 발표 자료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신재생에너지 부문 내 EPC 사업의 매출 증가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약 12% 증가한 3조 7,783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연결 영업이익은 신재생에너지 부문 수익성 악화 영향으로 마이너스 4,783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퇴전이익은 마이너스 5,702억 원, 순이익은 마이너스 4,048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분기 영업이익 및 기타 손익에 반영된 일회성 요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업이익에는 태양광 불용 재고 및 원부자재 손상 차손, 충당금 설정, 그리고 첨단 소재 인건비 관련 비경상 비용 등을 포함하여 약 1,000억 원의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었습니다. 기타 손익에는 케미칼 크레졸 사업 철수에 따른 비용 약 1,100억 원, 심화론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충당 부채 약 360억 원, 큐셀 카터스빌 유용자산 손상 차손 및 유럽 지역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등 약 500억 원, 다운스트림 프로젝트 손상 차손과 큐에너지 PRS 부채 인식에 따른 비용 약 600억 원 등 일회성 비용 약 3,600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퓨처프루프 처분이익 등 일회성 이익 약 6,400억 원 등을 포함하여 약 2,800억 원의 일회성 손익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 부문별 상세 실적은 실적 발표 자료 9페이지 하단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당사의 2025년 연간 실적입니다. 실적 발표 자료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결 기준 매출액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부문의 매출 상승에 힘입어 전년 대비 약 8% 증가한 13조 3,544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연결 영업이익은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적자 축소에도 불구하고 케미칼 주요 제품 시황 부진이 이어짐에 따라 마이너스 3,533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가 지속되었습니다. 퇴전이익은 마이너스 8,264억 원, 순이익은 마이너스 6,089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사업 부문별 상세 실적은 실적 발표 자료 10페이지 하단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적 발표 자료 11페이지입니다. 2025년 말 총 자산은 전년 말 대비 3조 853억 원 증가한 33조 1222억 원이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전년 말 대비 3,547억 원 증가한 2조 6,658억 원입니다. 총 부채는 전년 말 대비 2조 3,872억 원 증가한 21조 8,172억 원이며 차입금은 2조 2,554억 원 증가한 14조 9,773억 원, 순차입금은 1조 9,007억 원 증가한 12조 3,115억 원입니다.
2025년 말 기준 부채 비율은 전년 말 대비 10%포인트 증가한 193%, 순차입금 비율은 11%포인트 증가한 109%입니다. 다음으로 사업 부문별 4분기 실적 및 1분기 전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사업 부문입니다. 4분기에는 미국 세관의 공급망 점검에 따른 통관 규제 강화로 통관 지연이 발생하면서 미국 모듈 공장의 저율 가동으로 인해 판매량이 감소하였습니다. 개발 자산 및 EPC 사업에서는 EPC 프로젝트에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납품되면서 EPC 매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일부 프로젝트의 가치 변동으로 인한 비용이 반영되면서 신재생에너지 부문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하였습니다. 지난 12월 미국 통관 지연 이슈가 해소됨에 따라 1분기에는 미국 모듈 공장의 정상 가동과 판매량 증가가 예상되며 ASP 상승 역시 기대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부문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을 전망합니다. 1분기 AMPC 예상 금액은 2천억 원 초반으로 4분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5년은 공급망 점검에 따른 통관 지연 이슈 등으로 인해 연간 판매량이 6기가와트를 기록하였으나 2026년에는 미국 모듈 가동 정상화 및 카터스빌 수직 계열화 판매 확대에 따라 판매량 가이던스를 약 9기가와트로 제시합니다. AMPC 금액 또한 동일한 요인에 힘입어 2026년에는 약 9,500억 원이 인식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카터스빌 공장의 인곳 웨이퍼 가동에 따른 AMPC는 올해 2분기부터 반영될 예정이며 3분기 중 카터스빌 셀 공장 가동이 예정됨에 따라 하반기 중에는 풀 밸류 체인 기반의 AMPC 수혜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개발 자산 매각 및 EPC 사업은 미국 EPC 사업 중심으로 매출 성장을 지속하여 연간 약 4에서 5조 원, 26년 1분기에는 약 1에서 1.5조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택용 에너지 사업의 4분기 실적은 OBBBA 전후로 TPO 시장 관망에 따른 자산 매각 감소가 4분기 매출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대외 환경 변화에 맞춰 동사업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자산 리밸런싱을 진행함에 따라 4분기에 일부 비용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주택용 에너지 사업은 4분기에 적자 전환하였습니다. 참고로 4분기 주택용 에너지 사업에서 소수 지분 투자로 인해 영업외 손익 중 기타 비용에 반영된 금융상품 평가 손실은 82억 원입니다. 1분기는 4분기에 진행한 리밸런싱 여파가 이어지겠으나 ASP 상승 및 설치 물량 증가 영향으로 적자폭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참고로 당사의 주택용 에너지 사업 내 TPO 비즈니스의 2025년 연간 설치 규모는 165메가와트를 기록하였으며 2026년은 186메가와트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케미칼 사업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분기는 정기 보수 진행 및 판매량 감소, 그리고 주요 제품 가격 하락에 따른 스프레드 축소 영향으로 적자폭이 확대되었습니다. 1분기에는 4분기에 반영된 정기 보수 효과 등의 기저 효과로 적자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첨단 소재 사업 부문입니다. 4분기는 경량 복합 소재 전 분기 하계 운유 영향 기저 효과 및 일부 제품 판가 상승으로 매출 증가하였으나 인건비 등 비경상 비용 반영으로 영업이익 적자 전환하였습니다. 1분기는 태양광 소재 판매량 회복으로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분법 이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분기는 전분기 반영된 호텔앤리조트의 일회성 수익 소멸, 여천 NCC 정기 보수 진행 및 가동 정지 등에 따른 손상 차손 반영, 그리고 퓨처프루프 매각으로 인한 차익 중 한화 디펜스 앤 에너지 지분율 25%에 대한 미실현 손익 약 1,200억 원을 제거함에 따라 지분법 손익은 마이너스 2,024억 원을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적자 전환하였습니다. 참고로 여천 NCC에 반영된 손상 차손은 약 1,200억 원이며 당사 지분율 50%를 고려하면 지분법 손익에는 약 60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1분기에는 지난 분기 반영된 일회성 요인들이 사라짐에 따라 지분법 손익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사의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는 기 발표된 주주환원 정책과 함께 25년 연간 결산 실적 그리고 재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개최될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사회 후 공시를 통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전화기 버튼에 별표와 1번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취소하시려면 별표와 2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처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현대차증권의 강동진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현대차증권 강동진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1분기 이제 신재생 부분의 흑자 전환을 이제 예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이제 약간 저희가 이제 부문별로 영업이익 예상하는 것들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관련해서 이제 연간에 저희가 좀 가이던스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듈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공급망 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이 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은 가격 이런 것들도 오르고 그래서 비용도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용 부담이 높아진 부분들이 ASP 상승으로 충분히 이제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정도의 ASP 상승을 기대하시는지 연간으로 봤을 때 또는 1분기로 봤을 때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개발 상황에서도 좀 많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2026년에 양산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지금 진행 상황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업데이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우선 첫 번째로 질문하신 신재생 에너지 부문의 1분기 영업이 관련해가지고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듈 및 기타 부문에서는 1분기에 통관 정상화에 따른 출하량 증가로 모듈 판매량이 약 50% 증가, 그리고 AMPC는 2천억 원 초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1분기 AMPC 예상치에는 인곡과 웨이퍼에 대한 AMPC는 제외되어 있고요. 카터스빌 라인의 인곳, 웨이퍼, 셀 관련 AMPC는 해당 제품이 적용된 모듈이 최종 판매되어야 인식되는 구조라서 제외되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터스빌에서 생산된 인고 웨이퍼로 만들어진 모듈의 본격적인 생산 및 판매는 2분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인고 웨이퍼에 대한 AMPC는 2분기부터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SP 같은 경우는 1분기에 FEOC 적용 개시로 인해서 ASP 상승이 예상이 되고 1분기 모듈 및 기타는 판매량 증가와 ASP 상승으로 흑자 전환을 전망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주택용 에너지 사업 관련해가지고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1분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4분기에 진행했던 리밸런싱 여파가 좀 일부 이어지겠으나 ASP 상승 그리고 설치 물량 증가 등으로 적자 폭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자산 리밸런싱 여파는 1분기까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1분기에도 적자가 이어지는 것은 불가피하겠으나 이는 주택용 에너지 사업의 체질 개선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2025년 저희 주택용 에너지 사업 내에 수익성 훼손 요인이었던 유럽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2026년은 그 기저효과와 더불어 저희 미국 내 견조한 수요가 이익 확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밸런싱 관련된 세부 비용 규모는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하기 어렵지만 저희가 그 관련 비용은 작년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에 거쳐서 대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고 해당 비용 반영 이후에는 2분기부터 수익성 개선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서 GES 부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ES가 아니라 이제 저희 실적 발표 자료에는 개발 자산 및 EPC라고 되어 있는 영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저희가 4분기에는 이제 적자가 좀 확대가 됐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매출은 기존에 드렸던 가이던스를 충분히 달성을 했고 전분기 대비해서 거의 6천억 이상 증가를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배터리 저장 시스템이 이제 들어가는 EPC 사업을 진행하면서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영향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의 프로젝트들에서 비용이 좀 발생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보유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의 일정이 변동된다든지 이런 요인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산들의 가치가 좀 변동되면서 이번 분기에는 영업 비용으로 좀 발생이 됐습니다. 1분기에는 이 비용에 대한 기저효과가 분명히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연간 가이던스를 좀 드리면은 이제 이 개발자산 매각 및 EPC 사업에서 연간 가이던스는 약 매출 4조 원에서 5조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분기는 1조 원에서 1.5조 원 정도의 매출을 기여할 예정이고요. 원래 저희가 수익성 가이던스는 이제 별도로 드리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4분기에는 워낙에 일단 연말에 이제 정리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1분기는 그것에 대한 기저효과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게 저희 올해 ASP 전망, 그 다음에 향후 가격 방향성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하셨는데요. 올해 미국 시장 내 ASP는 그 강력한 수입 제한 조치와 제조 원가 상승이 맞물리면서 견조한 상승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우선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를 대상으로 하는 ADCVD와 폴리실리콘에 대한 섹션 232 등 관세 조치들이 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수입 물량의 유입이 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올해 상반기 정도에 발표될 FEOC 가이드라인과 미국산 부품 사용 요건 강화는 ASP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밖에 저희 그 중국의 증치세, 환급 축소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판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은가격이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최근 국제 은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셀 제조의 핵심 부자재인 실버 페이스트의 단위 원가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미국 내 공급망 최적화를 통해서 은페이스트 비중을 업계 평균 대비 낮은 수준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수급 이슈나 이런 거는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까지 은수급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고 은페이스트 사용량을 최적화하는 공정 기술을 병행하면서 원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은가격 상승은 제조 원가에 일부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희가 확보한 난 FEOC 제품의 프리미엄과 판가 반영 능력을 통해서 수익성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페로브스카이트 양산 일정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지금 페로브스카이트 텐덤셀을 개발 중에 있고 파일럿 라인에서 양산성 검증을 충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텐덤 제품의 장기 신뢰성 및 시장 수용성과 같은 핵심 과제들의 결과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구체적인 양산 시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KB증권의 전우재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전우재입니다. 일단은 그 페로브스카이트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문 좀 부탁드리는데, 저희가 원래는 폴리실리콘이랑 페로브스카이트 텐덤 중심으로 연구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저희 언제든지 당막 텐덤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 종류의 파장을 가진 페로브스카이트를 생산해서 올 페로브스카이트 두 겹, 세 겹 텐덤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주용 태양광에 가장 적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원래는 수분에 취약한 점이었잖아요. 근데 우주에 가게 되면, 진공 상태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해소가 돼서, 상용화에 한 단계 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질문은 중국에서 4월부터 자국 PVC랑 태양광 관련해서 수출세 환입을 멈추기로 했는데, 요거에 따라서 반사수에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지도 코멘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그 증치세 관련 영향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에 증치세가 폐지가 되면서 한국 시장 내 가격 격차는 일부 좀 해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태양광 업계는 내부 구조조정과 감산이 진행되면서 작년 12월을 기점으로 원부자재 가격이 이미 반등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증치세 환급 폐지는 이러한 비용 상승 기조에 추가적인 변수가 될 걸로 보고 있고, 결과적으로 한국 시장 내 불합리했던 저가 공세가 완화되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ASB 같은 경우도 중국의 증치세 환급 축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 같은 주요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서 제조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가 상승 요인들이 판매가 상승을 견인하는 주요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PVC도 마찬가지로 좀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 이제 실적 발표 자료 8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2026년 제품별로 이제 연간 전망을 저희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보시면 PVC도 중국 PVC 증치세 환급 중단 시행 이후에 최근에 이제 거기에 대비해서 좀 중국 내 PVC 가격이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증치세 환급 중단 이후 2분기 이후부터는 이제 중국발 수출 물량이 감소하고, 그리고 국제가는 회복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로브스카이트 관련해서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우선 페로브 텐덤이라는 용어 자체가 결국 이종의 그런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태양광 발전 모듈을 접합을 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파장을 활용을 해서 발전을 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페로브 텐덤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결정 실리콘계 모듈과의 접합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방막형도 접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당면한 과제는 결국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한 먼저 기술 및 기술 개발, 그리고 이제 양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갖다가 확보하는 게 우선 먼저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지상용이 되었든 이제 우주용이 되었든 저희가 그 이후에 또 기회가 된다면 연구 개발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관련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언급드릴 만한 그런 사항은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미래에셋증권의 이진호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 이진호입니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먼저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주택용 쪽입니다. 최근에 대출 쪽 보조금인 이제 25D가 12월 말에 종료됨에 따라서 TPO에 대한 수요가 1분기부터 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 작년 대비했었을 때 올해 주택용 에너지 사업에 어떻게 될지 동향과 그리고 현재 좀 느껴지는 것들 26년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저희 신규 공장에 대한 가동 계획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2분기부터 웨이퍼 공장이 돌아가고 3분기부터 셀 공장이 돌아간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2분기 때 만들어진 웨이퍼를 통해서 셀 공장까지 이어지는 게 그럼 결국엔 3분기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요거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가동을 할지에 대한 가동 계획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카터스빌 셀 공장 가동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해하셨다시피 현재 카터스빌 셀 공장은 3분기 중 양산 개시를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곳은 지난 12월 양산을 시작했고 웨이퍼 공장은 현재 시생산 단계를 거쳐 2월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듈 공장의 경우 셀 공장 가동 시점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생산을 이어가면서 시장 수요에 좀 대응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셀 공장 완공 전까지의 생산 공백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현지에서 생산된 웨이퍼를 한국 셀 라인에 우선 투입한 뒤에 미국에서 모듈 제작을 한 9월까지 실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3분기부터는 카터스빌 셀 공장 가동, 그 다음에 이제 4분기부터는 신뢰성 테스트가 완료된 수직 계열화 제품을 시장에 본격적으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다음 저희 미국 주택용 에너지 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25D 세제 혜택 일몰의 영향으로 전체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약 20% 정도 감소한 3.6기가와트 수준으로 일시적 위축이 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2030년까지는 매년 한 자릿수 후반대에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30년 세제 혜택 종료 전 수요가 좀 집중되었다가 2031년에는 일시적으로 좀 축소되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나 당사는 이런 시장 사이클에 맞춰 로드맵을 좀 가동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TPO 사업은 올해 설치량 165메가와트를 시작으로 해서 2030년에는 연간 519메가와트까지 규모를 대폭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2032년에는 TPO 시장 점유율 점유율이 지금 현재 한 자릿수인데 여기서 한 20%까지 MS를 끌어올리고 누적으로 3.2기가와트의 자산을 관리하는 에너지 에셋 매니지먼트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 주택용 에너지 사업에 좀 ASP 추이나 수요를 조금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주택용 ASP 같은 경우는 2025년은 연말에 종료되는 25D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막바지 수요가 4분기에 좀 집중되면서 전반적인 가격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런 우호적인 가격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FEOC 규제 적용으로 인해서 공급망 리스크가 없는 당사 제품에 대한 시장의 프리미엄이 더욱더 공고해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2020년 상반기까지는 주택용 ASP의 견주한 상승을 좀 예상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2027년 이후 미국 주택용 시장의 가격과 수요 전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장기적으로 미국 내 전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PPA 가격 상승세를 감안할 때 주택용 태양광의 경제성과 수요는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30년까지 유지되는 세제 혜택을 바탕으로 TPO 시장이 탄탄하게 받쳐주는 가운데 캐시와 론 시장 또한 전력 단가 상승에 힘입어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하나증권의 윤재성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하나증권 윤재성입니다. 질문 기회 감사합니다. 세 가지 질문 있고요. 일단 최근에 태양광 모듈 재고가 줄어들었다는 시장 보고서들이 좀 발표가 되는 것 같아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공급 과잉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이슈가 있어서 갑자기 이렇게 재고가 줄었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궁금하고요. 우리 공장이 못 돌아간 영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고, 그리고 하반기가 되면 셀 공장까지 돌아간다라고 하면 DCA 조건에 해당하는 모듈에 대한 판가를 좀 올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하반기 기대해도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셀 공장에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 흑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러면 셀 공장이 3분기 때 정상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원가를 더 절감하는 걸 기대할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PVC에 대한 중국 구조조정 관련한 이런 뉴스들을 파악하시는 것도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하나토탈이 최근에 이제 PX가 좋아지면서 좋아질 여지가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재고 관련해서는 실제로 지금 미국 내 모듈 재고를 실시간으로 집계하는 공식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 부분을 파악해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재고 수치는 FEOC 가이드라인 확정 이후에 가용 가능할 물량과 그렇지 못한 물량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과정에서 공급망 투명성이 확보된 저희의 난 FEOC 제품은 재고 리스크에서 벗어나서 좀 더욱 차별화된 시장 지위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을 요청하신 분은 없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전화기 버튼에 별표와 1번을 네, ASP, DCA 지금 혜택 없이도 ASP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선 고객사가 30%의 기본 ITC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난 FEOC 조건 충족이 필수적입니다. 저희의 모든 제품은 지금 이 요건을 충족해서 고객사의 보조금 수치 안정성을 좀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평균 대비 ASP 프리미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향후 저희 카터스빌산 셀을 탑재한 모듈로 DCA 10% 추가 혜택까지 더해지면 가격 경쟁력은 좀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